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다음 두 가지 항목입니다. 첫째, 회선폭 16, 14나노 이하의 로직이나 메모리 등 최첨단 반도체 및 그 제조 설비. 둘째, 슈퍼컴퓨터 개발, 제조에 필요한 제품 및 기술 등을 금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재는 제3국 경유나 미국 국적 기술자도 포함돼 첨단 칩, 슈퍼컴퓨터 기술이 사실상 중국으로 이전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의 에드워드 루스는 역사는 바이든의 이러한 움직임을 미중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경제안보 차원에서 제조기술 자립을 분명히 한 것은 시진핑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국가 집적회로 산업 발전 추진을 발표한 2014년경부터입니다. 반도체 국산화, 산업화를 촉진하는 반도체 굴기로 그 배경에는 수억 명 규모의 휴대전화 보급, 넷기업이나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방대한 수요가 있었던 반면 중국산 반도체 점유율은 고작 4%밖에 안 되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 등 서방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수입이 중단될 경우 중국은 전자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을 크게 웃돌던 2015년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공표했습니다. 반도체는 그 중심적 위상으로 2020년까지 14, 16 나노칩을 양산해 작업률 49%, 세계 점유율을 43%로 올리고 2030년까지 산업 전체를 국제 선진 수준으로 끌어올려 작업률 75%, 세계 점유율 46%로 한다는 높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는 약 26조 1천억 원 규모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발전 투자 기금을 만들고 정책은행과 지방정부의 금융지원, 그리고 과세 혜택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익이 나지 않는 반도체 관련 기업도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에 엄청난 자원 투입이 이루어졌지만 자본의 주요 용도는 해외 자재 조달과 한국 및 미국, 대만의 반도체 인력 확보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중국 수요에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2020년 목표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4, 16 나노칩 양산 체제는 불가능하며 작업률도 2022년 말 기준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실한 투자와 부패 그리고 기술 습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금의 약 20%가 산업 생태 건설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투자에 사용된 것이나 약 5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자광 집단이 파산한 문제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면에는 배임과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에는 중국의 반도체 메이커 칭화현유그룹의 자오웨이거 회장을 비롯해 공업 디지털 부장, 기금 총경리 등이 구속됐습니다. 물론 유용하게 쓰인 투자금도 있었겠지만 관계자들은 의혹이나 허술한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공급망이 매우 길다는 데 있습니다. 각각의 공정은 기술 집적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큰 것에 비해서는 분야별 과점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첨단 메모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이 44%를 차지하고 있고 첨단 프로세스는 대만 TSMC가 92%, 제조장치는 네덜란드 ASML, 미국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도쿄 일렉트로닉 등 5곳이 독점하고 있으며 하이엔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거의 쥐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과정기업도 핵심 기술은 핵심 분야에 국한돼 대부분 타사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자금만으로 경쟁을 잠식하기는 어려웠고 그것을 단기간에 이루려 했다는 점이 애당초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으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하이테크 규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중국의 군사 강국화를 억제할 것인가는 워싱턴에 공감되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등 제재 국가로의 수출과 민군 융합 의혹을 이유로 중국 첨단기업 ZTE, 화웨이, SMIC 등에 대한 엄격한 수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시진핑의 꿈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AI 산업입니다. 만약 이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에 진다면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높여 미국을 능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인민해방군이 우주, 대우주, 사이버, 전자, 정보 능력을 빠르게 진보 및 통합시키고 있다며 그 핵심 기술로 AI를 중심으로 하는 컴퓨팅 기술을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AI 산업의 성장은 대단했습니다. 중국의 AI 사정을 잘 아는 대만 출신 리카이프는 현재 중국의 자율형 AI 실력은 압도적으로 미국에 뒤지지만 GPU 이미지 인식 등 최신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 5년 뒤 자율주행 차 등에서 미중 격차는 사라지고 자율형 드론 등 하드형 용도에서는 중국이 우위에 설 것이라고 예측하며 빅데이터 우위성과 우수한 AI 엔지니어의 존재를 감안할 때 앞으로 AI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중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GPU는 영상 인식부터 자율주행에 이르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최첨단 칩입니다. 현재는 비디오 게임용으로 시작한 미국 엔비디아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 1일 시진핑은 과학기술 자립을 위해 초크포인트 공격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GPU는 바로 이 초크포인트에 해당하고 그 제조 기술의 금수에 의해 미국은 중국의 AI 선진 군사국화 저지를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칩5의 저자 크리스 밀러는 미중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5에서 10년간 고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굴기라는 중국의 야망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쇠퇴할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중 규제 강화 방안은 슈퍼컴퓨터나 고도의 AI에 사용되는 GPU 등 14, 16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가 대상이 되고 기술적으로 성숙한 범용 반도체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는 칩당 가격이 비싸고 시장 점유율도 적습니다. 반면 해마다 시장 수요가 많은 것은 범용 반도체입니다. 따라서 향후 범용 반도체나 그 관련 장치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경우 중국 내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이고 서방도 그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범용 칩 양산화로 방향을 틀었고 첨단 반도체 개발은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14나노 칩 양산 체제를 목표로 한 SMIC는 28나노 양산 강화에 들어가 바야흐로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5.3% 5위로 급상승했고 중국 내 2위 파운드리 업체인 화웅 반도체도 비슷한 수준의 양산 체제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웨이는 자력으로 반도체 생태계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서 수년 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AI 기업들은 풍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용칩을 이용해 여전히 중국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미국 역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초과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의 고심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번 제재를 초격차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